코로나 시대로 요즘에 그 연애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 국제 그 커플 커뮤니티를 보니까 회원 수가 12,0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어떤 그 글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연애가 힘들어졌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연애가 정말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그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연애 전선에 굉장히 많은 이상 변동이 생긴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어릴 때 한 번쯤 다 이런 그 놀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얼음땡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얼음 하면 이제 누군가 와서 땡!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지금 딱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떠냐면, 우리가 다 같이 얼음땡 게임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다 얼음이 됐는데, 아무도 땡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 언제 땡이 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겨울왕국도 아닌데, 얼음 속에 갇힌 느낌. 우리의 사랑마저 이렇게 얼음 속에 갇힌 것 같은 냉각시대 같은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크게 3가지 정도의 다른 얼음에 갇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어쩌다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된 커플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되게 즐겁게 만나서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코로나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이제 재택도 시작되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다 대체가 되면서, 장거리가 되고, 그래도 예전에 장거리는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대전에서라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장거리가 된 어쩌다 장거리 연애 커플이 계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한 2, 3년 정도 만났어요. 1년 이상. 만난 커플이 장거리 연애를 됐으면 그나마 좀 괜찮으신데, 딱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이제 바로 장거리가 되신 커플들 거의 쉽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플은 오히려 물리적인 제한을 많이 받게 되면서 급발전하시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는 물리적 완전 떨어졌다면, 갑자기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집에서만 데이트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로의 집을 갈 사이는 아니었는데 자꾸만 집에서 만나게 되네? 이런 급발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을 빨리 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런 커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쩌다 계속 싱글인 거예요. 2019년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싱글이었지만 지금도 싱글인데 계속 싱글일 거고, 또 계속 싱글일 것만 같은. 그래서 싱글인데 더 깊은 싱글의 늪으로 들어간 것 같은, 어쩌다 계속 싱글이 된 사람들. 그래서 요 3가지 정도의 얼음들에 갇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땡 친 날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타입씩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쩌다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되신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라는 거는요, 솔직히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에 별로 달려있지가 않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질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 사랑했지만 못 보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 결혼 생활하신 부부들도요, 굉장히 금슬이 좋았던 부부 있죠. 정말 알콩달콩 막 이런 꿀이 떨어졌던 부부들은 한쪽이 사망하면은 남아있는 쪽이 재혼율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야, 다 거짓이었어. 아니 어떻게 얼마나 땅이 굳기도 전에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막 이렇게 배신감 느끼시지만, 그게 원래 그렇게 애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이 장거리라는 상황에서의 텐션을 잘 견디는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성공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첫 번째 소개팅을 한 남자와 첫 번째로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쭉 살고 있어요. 쭉 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쭉 만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또 하나 대단한 건 이게 연애라는 게 10년, 20년 있으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평타할 때 약간 열받았다가 또 다시 제자리. 평소에 평타했다 조금 괜찮았다 약간 제자리. 그래서 뭐 그닥 평화롭지도 그닥 안 평화롭지도 예, 그냥 자분자분한 재미로 그냥 그렇게 20년 지금 이제 저희 나이가 그러니까 벌써 25년을 그렇게 예, 지내왔어요. 예, 이 집의 특성이 이 친구가 양수가 터진 날 이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양수가 탁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 막 너무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어떻게 했냐면 양수가 딱 터졌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옆에서 이랬어요. 양수가 터지고 둘이 한 말 딱 두 마디 그들이 딱 남편이 한 첫 마디가 이랬대요. 너 오늘 회사 못 가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겠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뭔가 뉴페이스가 나타나서 밥을 사줬어요. 밥이 맛있구나. 근데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장거리 연애에 굉장히 성공적이죠. 근데 만약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럼 민감할수록 쉽지 않아요. 막 눈이 오면 막 코코아 마셔야 되고 막 걸어야 되고 막 벚꽃 피면 꼭 걸어야 되고 막 비가 오면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고 또 누가 밥을 사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먼저 나한테 물을 따라줬을까? 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 분들은 장거리 연애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도 장거리 연애를 잘 하셔서 사랑을 잘 지켜내시겠지만 어떤 커플들은 이미 깨지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커플들은 깨지는 방향을 향해서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성공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좀 웃기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가 커플이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가 참 그때 서로 너무 사랑한 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기질 자체가 또 우리가 이런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참 핏이 맞지 않았구나 라고 서로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정말 자기 관계를 지켜내고 싶어요. 얼마 만에 남자를 만난 건데요.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저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연애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중간 대상을 만드셔야지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아기 때 엄마가 이제 어디 가고 오고 그러면 엄마가 갔다가 온다는 믿음이 처음에 없죠. 그러니까 막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간 대상인 토끼 인형 같은 거, 이불 같은 거로 이제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를 이제 가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는 뭐 커플링도 안 했고 커플티도 안 했고 뭐 커플컵 야 유치하다 막 이렇게 하셨더라도 이제는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중간에 대상이 있죠. 우리 서로 기억할 때까지 우리 이 베개 같이 비고 자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택배를 이렇게 보낸다든가 우리 서로 만날 때까지 우리 이 커피 내려 마시면서 서로 기억하자 이렇게 뭔가 서로의 사랑을 모을 수 있는 중간 대상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전쟁 때도 이렇게 옛날에는 참 지금이 그 코로나 시대가 거의 전시와도 같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 우리 이모 할머니들 그 전쟁 때 사랑하셨던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랑을 기다리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정표예요, 정표. 정표 하나. 그래서 우리 막 옛날 영화 보면 나오죠. 댕기. 막 대린 댕기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간 대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고 이러기가 이제 더 쉽죠. 그래서 중간 대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화 통화를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통화를요 20분 이상 하시면 거의 제가 헤어진다에 5,000원을 걸게요. 이건 거의 헤어지는 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인끼리 전화 통화를 일단 처음엔 다 좋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쪽이 약간 피곤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왜 그래? 내 말 들었어? 들었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얘기가 꼬여도 코로나가 아니면 그 다음날 만나서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오직 이런 걸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굉장히 그 소통 자체가 직접적이지 않은 비대면 소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커플들의 컨디션이 만족이 아니고 불만족이잖아요. 야, 얼굴 안 보고 연애하니까 너무 좋다. 야, 돈도 안 쓰고, 야, 화장도 안 하고 너무 편해! 막, 이런 커플 없어요. 뭔가 항상 불만족하고,
이 관계가 잘 될 것인가 불안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서로 예민하죠. 이런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20분 정도 이상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서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싸우는데 싸웠을 때 문제가 이게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감정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장거리 연애 성공을 하시려면은 연락의 횟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서로 간의 생사를 확인하고요. 네, 서로 간의 생사를 확인하고 밀도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거리 연애 성공하려면 양보다 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워킹맘들이 애기하고 지낼 때요. 쭉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막 짜증내고 막 오라고 스티커 거기다 왜 붙여 갖다 띄워. 엄마 피곤해. 엄마 5분만 잘게.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토요일 날 딱 5시간이라도 딱 집중해서 놀아주는 게 아이에게 만족도가 훨씬 높거든요. 예, 그렇게 가야지 돼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케어하면서 예, 가야 되는데 가장 나쁜 게 계속 연락하는 거 있죠. 못 보는데 계속 연락해요. 왜 이렇게 답이 늦어?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갈 데도 없잖아. 그런데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서로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하는 횟수도 줄여야 되고요. 톡을 주고받는 횟수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온라인 데이트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하셔야지 돼요.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커플은 어떤 커플이 있냐면요. 갑자기 영통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서로 푹 걸어요. 그럼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영통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뭐 격리된 사람 없어? 괜찮아. 나 좀 더럽지. 야, 너 머리 많이 길렀다? 그지? 6개월 만에 길렀어. 딴 사람 같아? 나 살 안 쪘어. 아니, 살 쪘다고 한 적 없는데 눈빛이 좀 달라서 그러지 내가. 막 이러면서 서로 그 영상통화하면서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만남 속에서 영상통화가 더 어색함을 증가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데이트를요.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 온라인 데이트를 오프라인 데이트처럼 약속을 정해서 딱 하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양보다 질이에요. 쓸데없이 짜잘구리하게 연락하면서 시비 걸지 마시고 서로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트 잡듯이 온라인 데이트 잡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한 3시 반까지. 또 온라인 데이트 너무 길게 할수록 되게 피곤해요. 그 온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보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피로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트 1시간 반 했으면 오프라인에서 거의 4시간 만난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온갖 그 육감을 다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데이트를 약속을 정해서 잡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시에서 3시 온라인 데이트를 하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 뭐 먹을지도 같이 정하는 거죠. 육개장 사발면 먹자. 우리 이번에는 뭐 매운맛 라면 먹자. 우리 골뱅이 소면 각자 만들어서 먹자. 우리 데이트할 때도 뭐 먹을지 정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뭐 먹을지 그 음식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주, 뭐 와인,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온라인에서 서로 건배도 하고 한 입도 먹여줬다가 먹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서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정말 제발 그리고 좀 화장 좀 하고 이렇게 좀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수도 좀 하시고 서로 간에 그래도 그 연애할 때 그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잘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좀 서로가 편안한 것도 좋지만 지금 너무 또 못 보는 시절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록 밑에는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좀 막 입어도 위에 좀 그래서 그 온라인 강사들도요 보통 요즘에 그 밑에는 그냥 그 슬리퍼 추리닝 입고요. 딱 위에만 각 잡고요. 머리도 앞머리만 드라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잘 머리도 안 돌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요 앞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조명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공을 드려주세요. 이게 참 우리가 오프라인 데이트할 때 많이 그렇게 노력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데이트 좀 그렇게 질롭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온라인 데이트는요. 무슨 얘기를 할지 주제를 좀 미리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애할 때 대화를 그냥 우리는 아무 대화나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대화가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서로 오늘은 내가 이런 것 좀 물어볼까? 오늘 만약에 온라인 데이트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러면 나 예전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예, 이렇게 노트북 옆이나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딱 두세요. 예, 그리고 대화 끊겼을 때, 근데 맞다. 내가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때 예전에 인도 여행 갔었다고 했잖아. 그때 어땠어? 예, 이런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라인 데이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오프라인에서 같이 앉아서 맨날 휴대폰 보고 있었던 것보다 어쩌면 굉장히 서로 새로운 접근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데이트의 혁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이 가진 열정에 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실 때요, 비유를 현재 얘기는 많이 하시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관둘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냥 관둘까? 막 이러면서 너도 지치지. 이러면 이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트에서 만날 수 없을 때 하는 얘기는 과거. 어렸을 때 어땠어?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어땠어? 예전에 그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거기 스키장 갔을 때 너무 좋았었잖아. 과거 얘기, 추억. 그 다음에 미래. 우리 코로나 끝나면 이거 하자. 여기 가자.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데이트 할 때 이렇게 약간 구성을 해가지고요. 하시면 양보다 질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 컨텐츠가 높은 어떤 그 데이트의 혁신을 좀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연락을 그 빈도수를 제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줄일 때 대신에 이제 그 톡을 보내실 때도요, 서로 간에 컨텐츠를 공유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 중간 대상을 어떻게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잘 있냐? 뭐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가만히 있는데? 그래?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 너무 무료한 연인이 돼요. 그러면서 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만히 있을까?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 나 지금 1km 뛰고 왔어. 나 없어도 잘 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막 서로가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이러니까 서로 또 톡을 공유하실 때는요, 약간 이런 컨텐츠를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죠. 나 오늘 이 짜장면 먹는데 네 생각 나더라. 너랑 예전에 그때 거기 가서 먹었던 짜장면. 오늘 짜장면에 네 얼굴 완전 동굴 떠오름.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나 오늘 하늘 보는데 왜 구름이 네 얼굴 같냐? 이런 식으로 구름 하나 찍어서 보내는 거죠. 나 오늘 이 노래 듣는데 네 생각 나더라. 뭐 네가 내 생일 때 해줬던 거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매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감정적인 전달이 잘 돼요. 그냥 보고 싶다. 형식적인 말. 영혼이 없군. 이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훨씬 그게 더 감정 전달이 잘 되죠. 잘 돼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마다 네 생각 난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이랑 가는 거 굉장히 느낌 달라요. 그래서 이미지랑 이게 같이 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데이트에서는 또 무엇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냐면요. 메라비언 법칙을 많이 활용하시는 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또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알만한 법칙이에요.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그 제스처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나 어떤 몸짓이나 시선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 자체는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시선, 그 다음에 목소리 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어조 이런 것들이 38%고요. 그 다음에 시선, 몸짓, 표정, 자세 이런 게 이제 55%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트를 하실 때는요, 굉장히 모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온라인 데이트 하실 때 이렇게 뒤로 몸 빼가지고요, 이렇게 클릭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상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을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죠. 끄덕일 때 좀 더 많이 끄덕이시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겠죠? 빨리 하면 그만하자. 저 언제까지 한 얘기 또 할래?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다 본인의 어떤 그 센스에 따라서 바운스를 잘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막 박수도 쳐주시는 거죠.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막 이렇게 박장대소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그런 모션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활용하실 때도요. 이모티콘을 좀 많이 써주셔요.
말보다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약간 쑥스러워서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이제 뭐 무릎 꿇고 꽃다발을 주는 거는 못하지만 이모티콘은 무릎 꿇고 꽃다발 든 거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은 것들을 전달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연애하시는 커플들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장거리 연애 성공 여부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다는 기질이 더 많이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자. 게다가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참 운명이 우리를 비껴갔다고 생각하자. 서로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양보다는 질이다 생각해 주시고, 중간 대상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전화 통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온라인 데이트를 각 잡고 굉장히 퀄 있게 데이트의 혁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 주제들을 잘 미리 선정해서 토픽을 준비해서 서로에게 같이 뭐 보면서 먹는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 정말 쉽지 않겠지만 언젠간 끝나겠죠. 그리고 장거리 연애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어쩌면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겨내는 데는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은 굉장히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땐 몰랐지만 결국 사랑을 지켜간다라는 건 결국 굉장히 오래 참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거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활용하신다면,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잘 이 장거리의 연애들을 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거리 연애, 어쩌다 장거리 연애 커플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커플은요, 이제 어쩌다 급발전하신 커플이에요. 이럴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가까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좀 더 지켜볼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썸을 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졌어요. 뭐 카페도 문을 닫죠. 밥은 어떻게 먹었지만 나와서 앉아있을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갈래?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또 코로나라서 상황도 안 좋은데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아니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럴까요? 이러면서 갔는데 한 번 가니까 두 번 안 가면 또 이상하죠? 그런데 너만 가고 또 너네 집만 가면 또 이상한데, 우리 집이 빈 걸 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우리 집에 올래?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이럴 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남녀라는 게, 이게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죠? 아름다운 시간을 자꾸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의 갈등들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진짜 아니다, 멈추고 싶은데 몸이 가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어쩔 수 없이 막 가까워지게 되는 커플들, 스킨십의 진도가 거의 막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밟고 나가는 이런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데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면 데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야지 데이트가 데이트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데이트의 목적은 이제 행복하게 즐기는 거죠. 설레는 감정을 즐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데 또 그 목적이 또 있기도 하죠. 근데 공간이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트는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데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해야지 돼요. 데이트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트 있거든요. 어떤 데이트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지적인 데이트 있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각자 집에서 하지 왜 만나서 하시는지 막 공부를 하죠. 만나는 장소도 도서관, 박물관, 그 다음에 쉬러 갈 때는 고궁,
막 이런 데 가고, 고궁에 가서 뭐 정도전의 리더십 막 이런 거 막 얘기해요. 근데 영화를 봐도 뭐 100만 이런 영화 보지 않습니다. 독립 영화 이런 거 보시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 컷, 네가 생각하는 워스트 컷 무엇이니? 예, 많은 그 대화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아주 지적인 데이트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데이트 있죠? 계속 운동하는 데이트 있어요. 산에 가요. 자전거 타요. 족구해요. 축구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kg씩 쫙쫙 빠지는 그런 데이트 있어요. 계속 몸을 움직이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런 데이트 있죠. 또 세 번째 어떤 데이트 있을까요? 먹는 데이트. 계속 먹어요. 식도락. 이렇게 해서 계속 먹어요.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는 되게 맛있다. 와, 오늘 정말 성공적인데? 사진 찍죠. 헤어질 때는 야, 오늘 진짜 맛있었다. 집에 가서 얘기할 때 야, 다음에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데이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데이트 있냐면 만지는 데이트 있죠. 네, 물론 만지는 건 데이트에서 굉장히 꽃이에요. 아름다운 부분이죠. 예. 근데 자고로 그 데이트 안에서의 터치라는 것은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냐면 기승전 터치가 돼야지 아름다워요. 먹을 것도 먹고 하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기분 나빴던 것도 서로 한 번씩 얘기하면서 털고 이러다가 터치가 일어나야 기승전 터치가 돼야지 아름다운데 압도적으로 터치하는 데이트들은 그냥 터치 계속해서 뭔가 터치가 압도하는 이 데이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귄 지 3개월 정도 안에는 모두가 되게 압도적이죠. 근데 보통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수렁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점점 손을 안 잡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들은 거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터치에 대해서 서로 내성이 생기면서 이게 거리감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계속 압도하는 데이트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 퀘스천을 줘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데이트의 상황에 굉장히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 안에서 굉장히 스킨십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너무나 만지는 데이트에 터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터치가 끌고 가는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번쯤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터치라는 건 그렇거든요. 굉장히 위로를 줘요. 예, 인간에게 터치는 그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터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굉장히 위로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이러면서 보잖아요. 터치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셀프 터치하면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신 분들은 아름다워 막 이렇게 하면서 터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무서울 때 막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터치가 위로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트할 때도요 다 똑같이 키스를 한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귄 지 얼마 정도 됐는데 스킨십 진도가 어디가 맞을까요? 그거는 남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페이스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거가 무슨 표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커플이 키스를 해요. 자, 만나서 사귀기로 사귀고 한 50일 이내에 뭔가 했어요. 요즘엔 더 속도가 완전 빠르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뭐 한 달 됐는데 키스를 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고민이 돼요. 내가 키스를 할 만큼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 키스를 정말로 만난 지 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나 내가 원하게 됐고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너무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바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키스를 했다면 그건 정말 사랑해서 키스를 한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키스를 했다기보다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키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키스를 했다라는 행위 자체로 스킨십의 진도가 맞냐 틀리냐는 얘기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키스했느냐? 그 키스가 준 영향이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는가가 어떻게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떤 그 건강하지 않은 어떤 정서 자원이 풍성하지 않을수록 뭔가 이제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뭔가 나의 욕구를 채우고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스킨십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쩌다 급발전하시는 그런 커플들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터치가 이끌어 가시는 어떤 케이스에 빠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부대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몸은 되게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고 몸은 되게 가까워졌는데 우리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이 갭에서 굉장히 큰 부대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진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예스와 노를 굉장히 분명히 하셔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일단 상황을 멈춰야 되겠죠. 일단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만큼 친한가? 우리가 이렇게 할 사이인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진도는 과연 적합한가? 우리가 지금 더하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넘어간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에 대해서는요,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냥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던져야 돼요. 이게 얘기가 되게 심각하게 가면은 되게 상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킨십 얘기는요,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정말 날 좋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진도 너무 뺐지 이렇게 편안하게 좀 과한 것 같아. 그지?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나 좀 과한 것 같아. 오버했어. 지난 한 달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네, 약간 브레이크를 좀 잡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조금 숨 고르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준비 운동 없이 너무 들어온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러다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해서 놓칠 사람이라면 놓쳐야죠. 그거는 진지게 놨어야 돼요. 처음부터 엮이질 말았어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대부분의 정상범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계를 딱 말할 때 훨씬 더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연애할 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요, 뭐든지 다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 자기 경계가 정확하면서도 배려가 있을 때 가장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서로에게 질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고 결국 상대에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만약에 실제 관계하고 깊이하고 굉장히 따라노는 스킨십 수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굉장히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 후유증 더하기 연애 후유증, 또 이걸로 또 시간이 또 한 1년이 또 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청춘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스킨십은 때로는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냥 이렇게 잘 즐기고 간단하게 결국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성인들끼리 그냥 즐겼으면 되는 거다. 각자 책임지면 되는 일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지만 본질적으로 또 성은 굉장히 다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눈 감는다고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성적 기벽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섹스는 결코 기대만큼 단순해지거나 유쾌해지지 않는다. 섹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섹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랑 위에 얌전히 앉아있기를 거부한다. 섹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장을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인생에 현실적으로 일으키고 그 파장의 여파가 굉장히 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총체적이지 않게 이 부분만 계속 스킨십만 계속 가속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잠깐 브레이크를 걸면서 자기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